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드 아카데미 1기 수료생 다섯공주들 팀의 리더를 맡은 김영범 고스트라고 하고 저희는 웹3 시큐리티 대시보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저를 포함해서 테디, 데이먼, 제레미, 엘라가 함께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켈빈 멘토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웹3 시큐리티 대시보드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스카우트 X라는 프로덕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보여줬는지 레이어 2,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데모 영상 보신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생태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의 미래에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3 시큐리티 대시보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저가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프로토콜이 현재 안전한지 보안적으로 괜찮은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데이터들을 쉽게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대시보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토콜이 항상 우리는 믿을만한데?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프로토콜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비트럼에 있는 독스인데 우리는 유저들에게 중앙화된 시퀀서를 일단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독스에서는 우리는 신뢰성 있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악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콜은 실제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 해도 코드상의 버그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고 프로토콜은 언제나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유저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해당 체인이 안전한지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시장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보안적인 요소들을 초점을 맞춰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생태계에 기여를 해보자 해서 만든 스카우트 X라는 프로덕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X는 가용성, 투명성, 그리고 악의적인 행동, 의도치 않은 행동, 권한 관계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사이트이고 이것이 저희들의 메인 페이지인데 확장성, 디파이 브릿지에서 여러 프로토콜들 메인 페이지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직은 다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 다 다룰 것이라는 포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금 메인 페이지에서 보셨듯 저희는 현재 레이어 2란 브릿지를 다루고 있는데 추후에는 디파이 등 웹3 전체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들에 대한 프로토콜들을 다뤄서 유저들의 편의를 도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어 2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을 보여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어 2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고 이 때문에 보안이나 탈중앙성을 다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스카우트 X에서 현재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라는 레이어 2의 대표적인 두 체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비트럼을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트럼에 대한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것은 가운데 있는 시퀀서인데요. 시퀀서가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 아비트럼으로 돈을 전송하는 디포짓 트랜잭션이나 아비트럼 자체로 들어오는 여러 트랜잭션들을 종합해서 이를 토대로 아비트럼 블록을 생성하고 아비트럼 블록이 생성하면 아비트럼의 상태를 이더리움이 알 수 있도록 이더리움의 배치 데이터와 상태 루트 값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블록을 만들기도 하고 이더리움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레이어 2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퀀서가 만약에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해당 아비트럼 레이어 2 서비스 자체가 먹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에 보시는 그림은 시퀀서가 정상적으로 켜져 있을 텐데 딜레이드 인박스라는 곳에 이더리움에서 아비트럼으로 전송하려는 트랜잭션들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딜레이드 인박스지만 간단하게 버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퀀서는 이더리움에 있는 버퍼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트랜잭션들이 쌓이면 아비트럼에 반영을 하면서 아비트럼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퀀서가 2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꺼졌을 때를 가정해보면 우선 아비트럼 체인은 멈추게 되고 딜레이드 인박스라는 버퍼에 있는 트랜잭션이 아비트럼에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시퀀서라는 개체는 24시간 동안 잘 가동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유저들은 그 신뢰를 토대로 그 해당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꺼진다면 이 프로토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 자금은 안전한 거야? 나 이 자금 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트럼에서도
우리 시퀀서가 멈췄을 때 너희들 자금을 뺄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해서 폴스 인클루전이라는 강제로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폴스 인클루전이 발동이 될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꺼졌으면 이미 아비트럼은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 트랜잭션을 날려서 자신의 자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뱅크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가 되면 많은 트랜잭션들이 모이게 되고 이더리움의 가스피가 높아져서 몇 개의 트랜잭션들은 실패하거나 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심지어 시퀀서가 24시간 동안 꺼져서 폴스 인클루전이 발동된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제 벌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이 유저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시보드에 보여주기로 하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이드 인박스라는 버퍼에 담긴 트랜잭션들을 최근 트랜잭션들로 가져온 다음에 이것이 아비트럼에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이 안 됐다면 폴스 인클루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끝에 보시는 빨간 글씨가 남은 시간을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퀀서가 해당 트랜잭션을 아비트럼에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서브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퀀서가 처리하려고 하는 트랜잭션들을 배치로 묶어서 이것을 압축해서 이더리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서브미터는 이더리움 가스피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스피를 효율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블롭이라는 저장 공간이 싸면 블롭, 콜데이터라는 공간이 있으면 콜데이터에 배치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트럼의 메커니즘상 배치 서브미터가 지속적으로 배치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면 똑같이 아비트럼이 멈추게 되고 똑같이 폴스 인클루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배치 서브미터가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제출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지 해서 배치 서브미터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여기 보시면 배치 서브미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주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제출을 하고 있는지, 또 콜데이터나 블롭 중에 어떤 가스피가 더 싸고 실제로 더 싼 곳에서 제출을 하고 있는지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까지 레이어 2에서 가용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안적으로 유저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시퀀서가 악의적으로 행동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단 정상적인 시퀀서를 가정을 했을 때인데요. 이더리움은 퍼블릭 멤풀이지만 아비트럼은 중앙화된 시퀀서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멤풀이라는 곳에 먼저 블록에 반영될 트랜잭션들이 멤풀에 쌓이게 되고, 시퀀서는 이 해당 멤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순서대로 L2 블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퀀서가 악의적이라면 이 멤풀에 있는 걸 그대로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 트랜잭션 2가 좀 돈이 되어 보이는데 내가 뺏어 볼까? 해서 프론트 러닝으로 먼저 앞서서 트랜잭션을 넣고 블록을 생성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라이빗 멤풀 자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시퀀서밖에 없고 애초에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시퀀서밖에 없기 때문에 유저는 자신의 트랜잭션의 순서가 재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것은 이제 악의적인 시퀀서에 대한 예시로서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트래킹하려고 했냐면, 먼저 시퀀서 피드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시퀀서 피드라는 것은 이 블록을 만들기 전에 소켓 데이터로 유저에게 우리 이렇게 L2 블록을 만들 거야 라고 약간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걸 이제 소프트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주냐면 사실 L2 블록이 확정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 이렇게 만들 거야 계속 전달을 해주면 조금 더 빠른 서비스를 유저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서드파티 서비스들이 피드 데이터가 확실하다면 피드 데이터만 바꿔서도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성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프로토콜들은 이런 피드 데이터를 받아서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텐데, 그러면 이런 소프트 컨퍼메이션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피드 데이터가 그대로 L2 블록으로 가는지를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피드 데이터를 그냥 L2 블록이랑 똑같은지 검증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피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유저들이 일반적인 유저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을 하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한 다음에 실제 L2 블록과 비교해서 소프트 컨퍼메이션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때문에 저희 스카우터 X가 이것을 대신해 주려고 했고, 저희가 시퀀서 피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가공해서 실제 L2 블록을 만들어 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아비트럼 L2 블록이랑 그대로 들어갔는지를 검증을 하면서 피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구나를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재 아이디어적으로 넣은 트랩 트랜잭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빗 멤풀에 있는 트랜잭션 중에 이득이 되는 것을 보고 프론트 러닝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시퀀서가 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먼저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트랙트에 이더리움을 보낸 다음에 그 보낸 이더리움을 아무나 누구나 조건 없이 클레임할 수 있는 함수들을 2번 넣어놨습니다. 실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멤풀의 경우 멤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시뮬레이팅을 해서 이득이 되면 뺏는 그런 봇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클레임을 해서 이득이 되는 트랜잭션을 누군가 시뮬레이팅해서 해당 클레임 함수를 저보다 먼저 호출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프라이빗 멤풀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시퀀서가 공격을 했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트랩 트랜잭션들을 날려서 클레임이 실제로 뺏기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고 이것은 현재 커버리지가 좀 낮고 아이디어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특정 덱스들의 트랜잭션들을 모니터링해서 프론트 러닝이나 샌드위치 어택이 일어나는지를 트래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저들의 트랜잭션에 대한 무결성을 대시보드에 보여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권한관계인 거버넌스와 시큐리티 카운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거버넌스는 다오라는 주체들로 운영이 되고 다오 중에 누군가 나 이러한 정책 변경 사항이 있어 나 이러한 프로포절이 있어 라고 올리면 그 다오 개체들은 투표를 하면서 그 정책이 반영이 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거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그런 투표 파워를 누군가에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나 대신 투표해. 난 너가 신뢰할 만하니까 너가 대신 투표하고 위임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보팅 파워가 좀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항상 프로포절이 올라올 때만 계속 딜리게이트가 일어나서 누군가 계속 큰 권한을 갖고 사실상 그 사람이 혼자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면 완전히 중앙화된 프로토콜이 되어버리겠죠. 저희들은 다오를 트래킹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다오들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프로포절들은 뭔지 보팅 파워를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보팅 파워를 위임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카운슬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큐리티 카운슬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큐리티 카운슬 특정 멤버들 중 몇 명이 사인에 동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딜레이 없이 바로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들을 익스큐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다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절이 투표가 완료가 돼서 반영이 된다 해도 타임락이라는 곳에 딜레이가 걸리지만 시큐리티 카운슬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정책이 반영되기도 하고 혹은 다오가 아까 투표를 통해서 반영했던 그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캔슬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도 보여줄 필요를 느꼈고 시큐리티 카운슬은 누구고 마지막에 어떤 행동들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실 시큐리티 카운슬은 보안적으로 위협에 처해질 위기가 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이상이 동의해야 이 시큐리티 카운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체 중에 다오에 대해서 저희가 대시보드에 어떻게 보여드렸는지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 다오들이 올린 최신 프로포절들에 대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눌러보면 누가 누구에게 딜리게이트를 했고 누가 얼마만큼의 보팅 파워를 최종적으로 가졌는지를 내림차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타임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다오에서 투표가 돼서 이제 반영이 되기로 한 그러니까 셀렉이 된 그런 프로포절들은 타임락이라는 곳에 일단 간 다음에 딜레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에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유저는 나 얘네들이 지금 프로포절로 올려서 반영이 될 그 프로포절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아 하면 해당 딜레이 기간 동안 유저는 해당 프로토콜을 탈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타임락이 있는 것이고 때문에 저희는 타임락에 걸렸었던 최근 프로포절들 가져오고 타임락에서 딜레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져오는데 현재는 타임락에 걸려 있는 게 없어서 시간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한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크로스체인 메시징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고 소스 체인에서 다른 데스티네이션 체인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데스티네이션 체인으로 $100 정도의 토큰을 보내줘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소스에서는 $100를 보내는 걸로 사인을 했지만 실제 데스티네이션에는 $10,000를 인출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에 서명을 해서 인출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무한 출금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토콜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소스에서 보냈던 페이로드가 데스티네이션에 그대로 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소스에서 저희는 스카우트 X가 실제 패킷을 분석해서 이를 가공한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체인이 어디고 실제 메시지는 어떤 것이 날아가야 되는지를 뽑아오고 그 뽑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데스티네이션 체인에 가서 실제로 아무런 변형 없이 해당 메시지가 그대로 갔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웜홀 브릿지에서 11개의 체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스타게이트에서는 9개 체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브릿지 프로토콜의 여러 체인들에 대해서 메시지 무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고 아비트럼에서 호출을 해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서가 실제로 켜져 있는지를 현재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컨퍼메이션을 확인하는 시퀀서 피드 데이터에 대한 검증입니다. 저희는 피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온 후에 해당 피드 데이터를 토대로 블록을 만들어 보고 실제 L2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두 블록을 비교해서 소프트 컨퍼메이션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트랩 트랜잭션을 날려서 그런 프론트 러닝이 일어나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메인넷에서 몇 번 테스트해보고 현재는 테스트넷에서 이렇게 트랜잭션들을 날리면서 클레임이 뺏기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치 서브미터 관련된 내용들 실제 대시보드에 잘 나타나고 있고 옵티미즘은 똑같은 레이어 2라서 아비트럼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롤업 관련된 서비스에서 이제 유저들이 챌린지를 걸 수 있는 게임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해당 게임이 잘 생성되는지를 가져오고 있고 브릿지는 스타게이트 웜홀에 대해서 다뤘다 말씀드렸는데 웜홀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체인들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메시지에 체크박스가 뜨면은 메시지가 잘 검증된 거고 비행기 표시가 있으면은 현재 브릿지가 아직 릴레이를 못한 거고 X 표시가 있으면 실제 메시지 검증이 실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스 트랜잭션 해시랑 데스티네이션 트랜잭션 해시 그리고 실제 날아가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모는 마치고 저희는 결국 생태계에 어떤 기여를 했냐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의 발표를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들이 실제로 보안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벡터를 잡고 그 벡터를 가서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저희처럼 직접 코드를 짜거나 코드를 분석하는 것은 개발자가 아닌 일반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때문에 저희 스카우트 X가 직접 온체인 데이터나 코드 그리고 독스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유저들에게 보안적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유저들이 객관적으로 해당 프로토콜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제공하는 최초의 대시보드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대시보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L2비트인데 L2비트도 이제 보안적인 데이터들을 유저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 박스에 써 있는 내용은 아비트럼 체인 MEV 이제 그런 프론트 러닝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경고만 해주지만 저희는 아까 보셨듯 직접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디텍팅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었고 또 권한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시큐리티 카운슬 뭐 어떤 주소고 얘네 뭐 하는지 설명만 있지만 저희는 직접 이 시큐리티 카운슬이나 다오 같은 개체들이 현재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직접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비교를 해보면 L2비트 같은 경우는 독스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유저들에게 편하게 그런 해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코드, 온체인 데이터, 독스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유저들한테 보여준다는 점이고 L2비트는 정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점이라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를 가져와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L2비트는 단순히 설명에 그친다면 저희는 직접 메시지를 파싱하고 분석해서 검증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 L2비트는 경고를 하는 것에 그친다면 저희는 직접 디텍팅을 할 수 있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 저희 뭐 덱스, 브릿지, 랜딩, 기타 디파이나 레이어 1, 레이어 2 등 웹3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안적인 요소들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는 이제 업사이드 아카데미의 일원으로서 웹3 보안 생태계에 앞으로도 기여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업사이드 아카데미 멘토진 분들, 운영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공주들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